안녕하세요, 영림 교육팀입니다. 오늘은 멀티 개폐 방식의 중문인 프리 연동 도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는 프리 연동 도어에 대한 설명, 스펙, 발주 방법과 시공 방법에 대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니 아래 더보기란을 클릭한 후 원하는 주제에 맞게 타임라인을 선택하여 시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품 설명입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앞뒤로 개폐하는 여닫이 타입과 슬라이딩 타입 이렇게 두 가지로 알고 계실 텐데요. 이 두 가지의 개폐 방식의 장점을 하나로 합친 제품이 프리 연동 도어입니다. 세 가지 셀링 포인트를 정리하면 첫 번째, 슬라이딩임에도 완전 개방까지 가능한 개폐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평소에는 슬라이딩 타입으로 사용하다가 경우에 따라 입구가 좁은 현관이나 드레스룸, 세탁실 등 출입구를 넓게 사용해야 할 때 도어를 열어 개구부를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부 레일이 없는 행거 타입으로 마감이 깔끔하다는 점인데요. 슬라이딩 도어를 시공하면 이렇게 하부 레일에 발이나 로고 청소기 등 걸림의 불편함을 겪거나 하드웨어 사이 청소가 번거롭다는 점이 있는데요. 프리 연동 도어는 하부 레일이 없이 작동 가능하기 때문에 불편함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도어입니다. 세 번째로 영림의 제품이기 때문에 디바이딩은 물론 다양한 300여 가지의 필름뿐 아니라 가장 수요가 높은 화이트와 블랙 컬러의 도장 마감까지 선택의 폭이 매우 넓다는 점을 빼놓을 수 없겠죠. 담당자가 추천해드리는 컬러는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다음으로는 자사 제품 내 포지셔닝입니다. 영림에서 만나볼 수 있는 슬라이딩 도어는 이렇게 5가지로 크게 볼 수 있는데요. 가격 기준으로 3연동 슬라이딩 타입의 제품은 저가부터 일반 3연동, 댐핑형 3연동, 프리 연동, 반자동 3연동, 자동 3연동 이렇게 포지셔닝 되어 있습니다. 레일 없이 완전 개방이 가능한 제품은 중간급에 위치하는 프리 연동 도어가 유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음은 스펙 설명입니다. 프리 연동 도어는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진 32T 프레임과 5T 싱글 강화 유리로 구성이 되는데요. 일반 3연동과는 다르게 여닫이로 개폐할 수 있도록 하는 터닝 개폐 전용 하드웨어인 상부 동작 레일과 상부 고정 레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또 하부 레일이 없는 상부 구동의 형식이기 때문에 하부 모웨어와 가스켓으로 기밀성을 위한 하드웨어들이 함께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발주 설명드립니다. 발주 가능한 규격은 문틀 외경 기준으로 폭 1050mm에서 1800mm까지, 높이는 2300mm까지 가능하며 문틀 바수는 127mm 고정값입니다. 도어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도어의 너비는 개구부 문틀의 가로 길이를 3분할 해주면 각 도어의 발주값이 되고요. 높이는 개구부 문틀 높이 기준 마이너스 107mm를 해주면 도어 높이가 됩니다. 여기서 손잡이가 있는 도어부터 1번, 2번, 3번 도어라고 가정한다면 최종 회전 개폐되는 도어인 3번은 실제 높이는 다르지만 발주 시에는 1번과 2번 기준으로 적용하여 발주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프리 연동 도어는 127바의 전용 문틀을 사용하기 때문에 바수 조절이 불가능하다는 점 유의해 주셔야 하며 정방향과 역방향 이렇게 두 가지로 방향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 또한 유의하여 발주해 주셔야 합니다. 최종 도어 개폐가 바깥으로 열리는 기준에서 도어를 우에서 좌로 여는 방향이 정방향입니다. 반대로 좌에서 우로 열게 되면 역방향입니다. 시공 시작합니다. 시공 전 준비되어야 하는 품목은 레이저 수평계, 탁하기, 수동과 자동 드라이버, 문틀 상부, 문틀 상부 커버, 상부 동작 레일, 문틀 다대, 복강 몰딩, 도어, 베어링 힌지, 다보캡, 피스 마감 캡, 동봉된 철물입니다. 첫 번째로 문틀을 조립합니다. 문틀 상부 홈에 상부 마감 커버를 옆으로 끼워줍니다. 이때 나중에 상부 커버를 끼울 수 없으니 반드시 피스 조립 전에 먼저 상부 커버를 끼워주셔야 하며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직과 수평을 맞추고 문틀 다대부 상단에 피스홀과 문틀 상부 피스홀 위치를 맞추어 피스를 조립합니다.
피스홀에 윤활제를 뿌려주면 보다 부드럽게 피스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틀을 설치합니다. 개구부를 점검하고 수직과 수평에 유의하여 문틀을 위치시킨 후 피스로 고정합니다. 완전 개방 시 앞뒤로 문이 회전하며 개폐되기 위해서는 수직과 수평을 맞춰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현장 상황에 따라 기울기를 보강하여 시공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상부 동작 레일과 회전문을 조립합니다. 상부 동작 레일을 보면 다른 크기의 구멍이 양쪽에 사공되어 있는데 이때 큰 부분이 도어 다대부 홈을 향할 수 있도록 프레임을 끼워 고정해주고 베어링 힌지를 홀에 넣어 끼워줍니다. 네 번째, 회전문을 설치합니다. 회전문을 문틀과 90도 방향이 되게 밀어 넣어 도어 하단 힌지축을 끼워줍니다. 다음, 도어를 세워 상부 베어링 힌지와 문틀 상단의 피봇축의 위치를 맞춰줍니다. 조절 볼트 피봇의 축이 문틀 상단의 위로 돌출되어야 하므로 피봇축 부위의 개구부 상단과 문틀의 상단은 20mm 이상의 공간이 확보된 것을 확인한 후 상부 피봇 힌지의 조절 볼트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도어를 고정합니다. 이렇게 좌측으로 돌려주면 피봇축이 나오면서 도어 상부 베어링 힌지의 결합이 되는 원리입니다. 너무 세게 조여 나사산이 손상될 시 추후에는 AS가 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해주세요. 도어를 피스로 결합하기 전 상부 동작 레일을 상단 끝까지 들어올려 회전문이 닫혔을 때 일자로 수평이 되는 것을 확인한 후 측면 철판에 피스로 결합해줍니다. 다섯 번째, 2번 도어인 중간문을 설치합니다. 중간문 상단, 상부 롤러가 긴 부분이 바깥 다대 방향으로 향하게 위치한 후 상부 동작 레일의 안전 스위치를 이렇게 열고 롤러를 레일에 걸어준 후 스위치를 다시 닫아줍니다. 다음 여섯 번째, 손잡이를 설치합니다. 핸들이 달린 1번 도어는 방향이 좌우 구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어에 붙은 모웨어와 손잡이 방향에 유의하여 레일에 걸어줍니다. 일곱 번째로 도어의 상하를 조절해줍니다. 도어 상단에 상부 롤러의 육각 너트를 스패너를 사용하여 각 도어 하단의 연동 유닛 날개가 홈에서 간섭 없이 부드럽게 지나갈 수 있도록 세 짝의 도어가 모두 나란히 위치하도록 조정해줍니다. 이때 센터가 맞도록 유의하여 조정합니다. 육각 너트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도어가 위로 올라가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도어가 내려갑니다. 여덟 번째, 하부 연동 유닛도 결합해줍니다. 회전하는 3번 문과 손잡이가 있는 1번 문의 하부 연동 유닛 마감캡 피스를 풀고 마감캡을 탈거합니다. 중간 2번 문 하단에 붙어있는 유닛 날개부를 부러뜨리지 않도록 주의하며 3번 문과 1번 문에 끼워줍니다. 이때 수직과 수평이 맞지 않았다면 유닛이 원활하게 체결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수직과 수평에 유의해주세요. 체결이 완료되면 마감캡을 조립합니다. 다음 아홉 번째로 다보 피스를 결합합니다. 문을 닫은 후 상부 동작 레일 측면에서 철판의 타공 부위에 맞춰서 다보 피스를 문틀 다대부에 결합해줍니다. 다음으로 검정색 다보 커버를 다보 피스 머리에 끼워줍니다. 열 번째, 복강 몰딩을 부착합니다. 1번 도어 방향의 문틀에 복강 몰딩을 고정한 후 피스홀에 마감캡을 부착합니다. 마지막으로 완료 후 점검합니다. 도어를 개폐해보면서 각 부속에 오작동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도어의 깊이와 좌우, 상하 등의 유격이 맞았는지 회전 반경에 바닥과 마찰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개폐할 때 부드럽게 잘 작동된다면 동작 레일과 고정 레일의 결합이 단차 없이 잘 시공된 것입니다. 최종 점검 후 상부와 각 측면 마감을 해주면 시공 완료입니다. 오늘은 슬라이딩과 여닫이 도어의 장점을 한데 모은 프리 연동 도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에게 유익한 영상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